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아출판 1-2 매체와 소통 한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1-1의 문학과 소통 이 한판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염려가 됐었습니다. 공부 다시 제대로 해주시고요. 우리 문제풀이까지 했잖아요. 아직 자습서 문제만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파악을 했다라는 것을 보기가 좀 그렇게 판단하기가 좀 힘들죠. 네, 우리 앞으로 더 많은 문제 풀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줄 테니까 많이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합시다. 네, 오늘은 매체와 소통을 볼게요. 여기 안 어려운데요. 다만 이 매체에 대해서 매체를 가지고 매체는 어떠한 특징을 다 가지고 있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결국 매체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야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한 것을 하지 않아서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 완벽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위하여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캠페인을 통해서 얘네는 어떤 매체를 선택을 했고 어떠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볼게요. 여러분, 매체는 뭐였죠? 매체를 왜 사용해요? 그쵸?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따라와 봅시다. 자, 매체란 사람들이 정보, 지식, 생각, 정서를 전달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였어요. 매체는. 자, 매체 소통은요. 결국에 매체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 1단원은 다 어땠어요? 문학과 소통, 매체와 소통, 진로와 소통. 결국은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떠한 요소들을 뭐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뀌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우리 매체의 종류부터 한 다음에 매체 소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체의 종류에는 먼저 뭐가 있었죠? 인쇄, 매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엔 무슨 매체? 음성 매체. 그리고 무슨 매체? 영상 매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미디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인쇄 매체에는요, 뭐가 들어갔었죠? 그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책, 포스터, 팸플릿, 그리고 신문, 잡지가 있었죠. 됐나요? 인쇄 매체는 종류에 이렇게 있었어요. 결국은 어때요, 여러분?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거. 그쵸? 눈으로 판단할 수 있고 눈으로 읽고 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였다? 인쇄 매체였다. 자, 인쇄 매체의 특성을 볼게요. 자, 인쇄 매체는요. 일단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요. 자, 이 인쇄 매체는요. 신속해요. 신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속 X. 생동감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눈으로만 봐야 되니까 생동감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문자 언어가 들어가 있어서 시각적 요소로만 판단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매체는요. 이 인쇄 매체는 매체 활용이 서툰 사람에게도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생님은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우리 요즘은 거의 다 키오스크로 결제를 하고 주문을 하잖아요. 놀랐던 건 내과에서도 키오스크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저도 좀 놀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겠어요? 너무 답답하시겠죠.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정보가 발달이 되고 이런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게 좋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편할 수 있겠지만 이게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차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이 인쇄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그 원천에 있던 우리 그 옛날 만화 같은 거 보면 아버지들이 꼭 그 편안한 의자에 앉으셔서 신문 나왔냐라고 하시면서 신문을 보면서 커피를 드시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매체 활용이 서툰 사람에게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었다. 다음은 음성 매체죠. 청각적인 요소예요. 라디오가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라디오를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죠?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했는데, 자, 얘가 여러분 뉴미디어나 영상 매체보다 빠를 수 있을까요? 전 영상 매체는 뭐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뉴미디어보다는 느릴 거예요. 음성 매체가. 그쵸? 여러분 SNS가 빨라요? 라디오가 빨라요? SNS가 빨라요. 그쵸? 그래서 신속한 정보 전달이 뭐보다는 가능하냐면 인쇄 매체보다는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얘는요, 시각 정보. 인쇄 매체는 시각 정보였는데요, 음성 매체는 시각 정보는 아니고요, 청각 정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세한 정보 전달은 좀 힘들었어요. 뭐보다? 인쇄 매체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인쇄 매체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바가 있을 텐데 이 음성 매체로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로 다 표현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상 매체는요. 대표적으로 TV가 있죠. 자, 이 TV는요, 범위가 엄청 다양해요. 여러분, TV 트시면 다큐멘터리도 있고, 예능도 있고, 음악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음악 토크 프로그램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홈쇼핑도 있고,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동감이 있죠. 그렇죠. 생동감이 넘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미디어는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 같은 거. 자,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 등 뉴미디어에 해당이 되는 요소들이에요. 정보 전달이 어떨까요? 굉장히 빠르겠죠? 정보 전달 엄청 빠르고요. 시청각 정보 전달이 가능해지고요. 비전문가가 생산이 가능해졌어. 그러니까 즉 너희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치? 너희가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요즘은 트위터를 X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X에 올리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좋을까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가끔은 사회적 이슈들을 꼭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여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전문가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져요. 그렇겠죠. 쌍방향 소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쌍방향 소통을 하다 보면 우리 공유, 정보 공유나 복제나 전송이나 댓글의 기능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뉴미디어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와 뉴미디어의 특성이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놨죠.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는요,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생산자,
수용자가 있죠. 자, 이 생산자는요, 범위가 좁아요. 왜냐면 얘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자체도 적고요. 그 어떤 사람들까지 가능하니? 라는 이야기를 만들 때 선생님 말 잘못했어요, 여러분. 다시 설명할게요. 자, 생산자라는 거는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죠. 자,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은 범위가 적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어? 아니? 아니야. 자, 그런데 뉴미디어부터 볼까요? 생산자랑 수용자가 있을 때 범위가 어때요? 범위는 넓어요. 그리고 누구나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얘네는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는요, 수용자의 범위가 어때요? 좀 많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기가 생산자, 수용자의 범위를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자, 수용자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굳이 수용자의 범위를 누가 더 많냐라고 따지자면 뉴미디어의 범위가 더 넓긴 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걸 굳이 이야기하진 않고요. 자, 수용자와 생산자가 뉴미디어에서는 쌍방향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게 더 중요한 특징. 알았죠? 넘겨볼게요. 자, 이제 우리를 위하여 캠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캠페인이 뭐죠? 캠페인 왜 해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뭔가 나 얘 변화 주고 싶어. 나 뭔가를 바꿔야겠어. 라고 할 때 으쌰으쌰해서 캠페인을 하는 건데 자, 자료가에서는요. 인쇄 매체였어요. 다시 말해서 포스터였어요. 자, 포스터였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였죠? 사용 매체가 뭐였다고요? 인쇄 매체, 포스터였다고요. 잠시만요. 자, 포스터가 사용 매체였는데 자, 얘는요. 학교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자료가 같은 경우에는 동참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자, 동참을 요구하는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위에서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었죠. 얘가 말을 하고자 하는 소통의 목적은 뭐다? 설득이다. 참여를 권유하고 참여를 권장하는, 그쵸? 우리 하자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설득을 위해서 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행동 지침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세요? 라는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문자 언어나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게 시각적 요소로 등장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인쇄 매체이기 때문에 어때요? 눈으로 보기가 좋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매체 소통이랑 매체 소통 맥락을 넘어갔었죠. 설명 안 했었네요. 자, 여기 하고 우리 다시 돌아갈게요. 자, 매체 소통이란 매체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꼭 직접 만나야 돼요? 아니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 주고받기가 가능해졌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누구든지 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가 대상이 되는 소통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SNS를 가지고 토크를 하다 보니까 빠르고 광범위한 사회, 문화적 소통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거. 이게 매체 소통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매체 소통의 맥락을 볼게요. 자, 여러분, 매체 소통을 말을 할 때는요, 일단 크게 소통의 목적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내가 소통을 왜 하지? 라는 거죠. 그 다음, 수용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성이요. 그 다음에 매체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소통의 목적부터 볼게요. 자, 소통의 목적, 말을 하는 목적이죠. 자, 정보 전달. 설득, 심미적,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을 위해서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수용자는요, 어떤 사람들 연령 고려해야죠. 관심사 고려해야죠. 배경 지식 당연히 고려해야죠. 사회적 상호작용 당연히 고려해야죠. 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성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 맥락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 자, 매체는요, 어떤 특징이 있죠? 매체 표현 방식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파급력을 고려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우리 다시 돌아갈게요. 자, 우리 자료가의 소통 맥락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소통 맥락 이야기할 때는 일단 이 세 개를 먼저 여러분들이 넣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소통 맥락 1번 소통 목적부터 볼게요. 자, 소통 목적은 뭐였죠? 설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용자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매체 특성이 있었죠. 자, 수용자의 특성에 뭐가 있었냐면 이것은 솔직히 말 이상했죠? 자료가는요 학교 게시판에 붙이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너무 이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수용자의 특성 여러분 뭐 적으시면 되냐면 학교 게시판을 확인하는 디지털 사용이 빈번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용자의 특성은 이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매체 특성이요. 자, 이 매체는요, 포스터였어요. 포스터, 인쇄 매체였죠. 그래서 시각적 정보, 시각적 요소를 활용했었습니다. 문자 언어, 사진, 그림을 넣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 어디서나
게시가 가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매체, 인쇄 매체는요. 매체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정보 습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걸 SNS에 게시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죠? 쌍방향 사회적 소통이 가능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 전달이 가능했을 거라는 특징이 있겠죠. 됐나요,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자료 나를 볼 건데요. 자료 나는요, 뭐였냐면 뉴미디어였어요. 자, 뉴미디어 중에서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 다시 말해서 SNS에 해당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자, 근데 사회 관계망 서비스 장점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많은데요. 이게 너무 과해지면 단점이 있죠. 자, 어떤 단점이 있죠? 정보 과부하가 올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수도 있고, 허위 정보가 등장할 수도 있고,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 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이 자료다, 다시 말해서 뉴미디어에는요, 해시태그가 등장하죠. 자, 해시태그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이 해시태그는요, 주제나 키워드를 강조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료나 검색에 편리해져요. 용이해져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자료나 뉴미디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는, 자,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이 동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네 명소에 관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왜냐면 여러분 인스타를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스타 할 때 보면 선생님도 그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원피스를 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인스타 해시태그 검색에 원피스 치면 쫙 나와요. 네, 그렇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좀 더 빠르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좋아요나 댓글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관심이나 의견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거. 자, 그 다음 영상에 배경음악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소통 맥락인데요. 자, 소통 맥락에서 선생님이 뭐부터 이야기하라 했죠? 소통 목적부터 이야기하라고 했죠. 자, 소통 목적에 뭐 있었어요? 여러분? 정보 전달이 있었죠. 그 다음에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됐는데, 자, 여기서는 정보가 어떤 정보였겠어요? 그쵸? 이 동네에 대한 정보. 자, 이 수용자의 특성은 우리가 올렸던 그 SNS를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해당 SNS 사용자, 생산자와 온라인 친구여야 하고, 우리 동네에 관심 있는 사람이어야 했을 거예요. 그쵸? 이런 특징이 있죠. 네. 그
그 다음에 매체 특성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있었죠? SNS요. 그쵸? SNS 사용하고 있었어. 자, 이 SNS는 어떤 특징이 있죠?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빠르고요. 광범위했죠. 그리고 수용자는 이 정보를 결국 공유하거나 재전파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사회적 소통이 가능해졌죠. 자, 이게 바로 SNS를 활용을 했을 때의 그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1-2 한판 정리를 한 장 정도로 해드렸는데 꼭 복습 잘 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웬만하면 다 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나 만약에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쌤 이거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 종이에 덮어주세요. 그 내용으로 더 추가해주시면 눈에 더 들어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2 한판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